십성 중 재성인 편재와 정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 십성의 기본 성격과 작용 중 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성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그 십성을 적어놨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쪽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이고 아래쪽은 일관과 음양이 다른 것을 적어놨어요. 비견,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은 일관과 음양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비견, 겁재, 식신상관에서는 이 아래쪽인 겁재와 상관이 비견과 식신에 비해서 힘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성, 관성, 인성에서는요, 여기 그 위에 쪽에 음양이 같은 것이 치우칠 편자를 써놨거든요. 요것이 위에 쪽은 편재, 편관, 편인이 힘이 월등히 강해요. 그래서 비견, 겁재, 식신상관에서는 음양이 다른 것이 힘이 강하고 편관, 편재, 편인 이렇게 치우칠 편자가 써 있는 것들은 이 편쪽이 힘이 강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5번 편재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성은요, 정재와 편재의 구분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중에서 이 재성만큼은 편재성과 정재성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다른 것들이 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 재성은 뭐 1.3배, 1.5배 이 정도로 이 차이가 좀 크지 않다는 것이 재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편재, 정재를 나누지 않고 그냥 묶어서 재성 이렇게 수업을 배웠던 적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편재와 정재는 말 그대로 어찌되었던 재성이죠. 돈이에요, 돈. 재물, 재자,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성의 특징은요, 정재든 편재든 전부 다 돈을 나타내요. 그리고 공통된 것으로는 돈이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시키면 됩니다. 사업 능력, 이재 능력. 이재라는 것은 돈을 이리저리 재물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재테크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성의 특징입니다. 자, 이 편재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편재는 돈인데 좀 통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편재는 투기, 도박 등의 성향을 드러내요. 그리고 정재가 올바른 봉급이라면 편재는 보너스처럼 그 정기적인 돈 이외의 돈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정재가 그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원금 보장형이라면 편재는 투기 도박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제대로 크게 먹어 하는 식의 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율이 높은 도박형 투기형의 투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재와 편재의 차이점에 불과하지 거의 유사합니다. 정재와 편재는요. 그리고 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인 성격을 또 보게 되면요, 기본적인 장력은 경영, 경제, 회계, 금융, 고리, 대금, 도박, 투기, 밀수 이런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밀수와 투기 이런 것들은 약간 편재성에 해당이 돼요. 모명이기 때문에 이거 도박도 그렇겠군요. 도박서부터 투기, 밀수 이 부분은 좀 편재성에 해당이 돼요. 정재성들은 요거는 좀 두려워합니다. 요거는요. 그러나 고리대금은 이 그 고리, 절이인데요. 이 그 고리대금은 모두가 좋아하겠죠. 이자 많이 준다면. 그런데 이 편재와 정재가 고리대금을 하게 되면 차이는 뭐냐면
편제는 이 크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빠르게 회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담보를 잡을 때 편제는 이 담보를 그냥 딱 봐갖고 저거 뭐 손해는 안 나겠네 싶으면 잡아버려요.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해줘요. 근데 정제는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죠. 저거는 뭐 동산 부동산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 빌려주면 얼마의 그 위험 부담률이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명 투자가 편제라면 계산형 투자는 정제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문으로는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쪽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격이나 용신으로 쓰는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세무사라든지 뭐 회계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재성은요. 또 하나의 재성은 돈 말고 이렇게 돈 말고 재성은 밝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재성이에요. 먹고 놀고 즐기는 것. 그래서 술 먹고 즐기고 뭐 한 잔 꺾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럿이 어울려서 술 먹고 노는 것을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러한 시끄러운 자리를 싫어해요. 술을 마셔도 혼자 조용히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마시지 웃고 떠들고 하는 것들은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풍류가 없어요. 풍류가 재미가 없죠.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재성의 신체적 특징은요. 눈이 크거나 코가 크거나 그 다음에 뚱뚱하거나 이래요. 재성의 신체적 특징이에요. 전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에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 시절이나 학생들 운에 이 재성운이 오게 되면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잘 안 하고 멋내고 놀고 즐기는 곳에 특히 재능을 발휘하죠. 별을 그려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이라는 것이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정신세계, 학문성,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 인성이라고 그래요. 이 인성을 극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재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운이 학생 때 오게 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것이 재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재성은 밝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재성이에요. 또 재성은요. 약간 이 풍류 놀고 즐기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뭐 대충 이만하면 됐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술 먹다가 누군가가 트러블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거나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아이 왜 이래 그냥 웃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즐겨야지 됐어 그만 웃자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빨리 무마하는 사람들은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재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의 특징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사와 조직인 관성을 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재성은요. 별을 다시 그릴까요? 예. 자, 재성은요. 여기에 재성은 관을 생하는 능력이 있죠. 관을 생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에서는 상사 보좌 능력으로 쓰이게 돼요. 상사 보좌 능력. 이 재성이 관을 생하는 구조들은요. 대부분 조직의 참모형 기질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대리 경영자, 위탁 관리자 이런 식으로 상사 보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성이에요. 비서와는 좀 틀려요. 비서는 섬세하게 챙기는 건 식성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준비를 잘해주는 건 또 인성이에요. 그래서 관상성이나 아니면 식신, 재성, 관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은 비서에 적합해요. 그런데 이 재생관이 잘 되는 이 재생관 이것이 잘 되는 분들은 이 상사 보좌 능력, 그래서 조직의 참모형 능력으로 발현을 잘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육친 관계에서 작용을 보게 되면요, 아까 그 식신 같은 경우, 저번에 그 식신 같은 경우나 상관 같은 경우는 남자는 여자를 생해주는 능력이었죠. 근데 여자에게는 남자를 생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재성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없는 여자분들은 남편을 잘 보좌를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를 못 해준다. 뭐 이러한 분들이 바로 무제사주이거나 재성의 역할이 좀 시원치 않은 분들이죠. 남편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출장 간다 그럴 때 출장 준비를 굉장히 꼼꼼히 잘해주는 이러한 그 부인들 보게 되면 재성이 작용을 잘해서 생관이죠. 재생관을 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재성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편재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정제는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 반가로 3번의 육친관계는요, 여자에게는 부친이나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이 부친은 남자 명에서도 똑같아요. 부친이. 그런데 이것이 편재가 아버지인데 정제를 아버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제와 재성은 아버지라는 것과 여자에게는 시엄마이고요. 또 남편에게는 부인과 다른 애인, 이런 것도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육친관계 작용에서는 좀 많이 그 쓰이는 이런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자, 흉작용과 길작용을 보게 되면 이 재성 중에서 편제는 그 투기 도박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방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흉하게 쓰이게 되면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특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흉하게 쓰이게 되면 그 위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라는 식으로 카드빚을 엄청 쥐고도 향락을 못 끊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재성의 가장 큰 흉작용에 해당이 돼요. 재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재성의 향락적인 부분, 투기 도박적인 부분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흉작용이고요. 이 길작용은 식신생제의 그 요체가 된다든지 상관생제의 요체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을 생하여 주므로 사회적으로 상사 보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이 크게는 국가를 얘기를 하고요, 작게는 회사,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상사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 충성하거나 보살피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생관이 잘 될 경우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재성의 가장 좋은 점에 해당이 되죠. 자, 기타로 볼까요? 신왕, 제왕 하면 대사업가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일간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재성도 튼튼한 이런 사주 구조 갖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요, 돈이 많아요. 일간이 튼튼하다는 것은 여기에 별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요, 일간이 튼튼하다는 것은 이 재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왕, 제왕이라고 그래요. 일간도 튼튼하고 재성도 튼튼한 구조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명의 재성이 흉신이면 시댁이 꽝이다 라는 것은요, 이 재성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되지만 시엄마도 되고요, 또 남편을 생해주는 역할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머니도 될 수 있고요, 이 재성자리가 어머니도 될 수가 있고 자기를 밀어주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밀어주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꽝이죠. 흉신이죠. 그 다음에 정편제가 혼잡하면 다른 부모 봉양할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그 편제와 정제가 부친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현대에서 그렇게 잘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나 일반적인 오래된 책들에 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 비중을 크게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4번을 보게 되면 남명 제다 신약은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별을 그리면 재는 굉장히 큰데 재는 이만한데 일간이 약한 것을 제다 재는 많고 신약 몸신자죠.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재는 많고 그다음에 일간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다 신약 사주들은요 사기꾼, 그 다음에 뻥을 세게 친다라는 뻥쟁이라고 그러죠. 예, 허풍쟁이, 예,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무능력한데 뭔가 크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죠. 쟤는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명품에 목숨 걸거나 아니면 뭐 큰 차, 비싼 차, 수입차 이런 것에 굉장히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를 갖다가 뭐 좋은 차, 큰 차로 바꿔야 돼. 그다음에 여자들은 백 갖고 많이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재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쓰이던 올바르게 쓰이지 않던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재성이에요. 근데 올바르게 쓰이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빚이거나 아니면 껍데기만 그럴싸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그것이 뭐 이제 모조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인데도 껍데기만 그럴싸한 속은 다 망가진 이러한 외제차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좋게 쓰이고 잘못 쓰이는 경우의 예입니다. 그리고 중혼을 많이 한다. 자,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여자가 많은 거예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옮겨 다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다 진학사지들은요, 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여자를 하나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서 여자만 밝혀요. 그래서 죄다 신약한 사주들이 부인 하나만을 가지고 평생 해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명의 재성과 겁자가 동조하면 처유외도가 두렵다. 사업 가면 남에게 사업이 털린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을미를 봤어요. 을미. 그러면 을은 겁재죠. 그리고 미중의 을목에 여기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이 을목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지금 이 여자에게는 자기 위에 바로 올라와 있는 이 남자가 우선하죠. 을목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자가 외도를 좀 많이 하고요. 아니면 여자가 초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초혼일 경우에는 외도를 아주 심하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요. 다른 애인을 남편처럼 이렇게 심하게 외도를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도 바람이 난다면 이러한 구조들이 여자들이 아주 세게 바람을 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재성의 기본적인 편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정제도요. 편제와 기본 성향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보수적이거나 조금 규모가 작거나 그런 차이만 보여요. 그래서 기본 성향은 뭐 사업 능력, 이재 능력, 재테크 능력, 경영, 경제, 회계, 금융,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멋내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투기적 재물보다는 정당한 재물을 정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신용 사업이라든지 장사를 한다면 정액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죠.
이 편재인 분들은요, 편재인 분들은 좀 크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액제 사업보다는 흥정형 사업이 조금 더 덜 답답해 하고요. 이 정제는 뭐 말하고 떠들고 웃고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제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과 어떤 그 흥정을 하는 것이 조금 그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 정도가 있을 뿐 성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육친관계로는요, 남자한테는 뭐 처나 고모가 될 수가 있죠. 또 이것이 정제니까 본부인이고요. 여명에게는 시모가 될 수도 있고요. 부친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편제가 없다면 역시 남자도 이 재성을 정제를 부친으로 봐야 되겠죠. 자, 흉작용과 길작용도 역시 그 정편제가 똑바로 쓰이느냐, 똑바로 쓰이지 못하느냐라는 건데요. 이 정제는 정인을 깨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인은 남자에게는 특히 엄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간목이 있으면 여기에 이쪽에 계수가 정인이거든요. 이 계수가 엄마예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정제가 기토인데 이 극을 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극인이 되어 있는 남자들은요, 이미 내가 여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엄마를 극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의 부인과 나의 어머니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남녀공이 부모님의 그 부모님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 또 인성은 그 학문의 별이거든요. 학문의 별. 그래서 이 학문의 별을 파극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제극인이라고 불러요. 제극인, 제가 인성, 정인이나 편인을 극할 수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만약에 편제면 무토가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면 인수가 되는데 이것이 기토가 개수를 극하던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을 제극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극을 했는데 인성을 극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극인을 맞은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제극인을 맞게 되면요, 정신 상태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상당히 미친 사람이거나 너무 황당하거나 좀 그래요. 이 제극인이 맞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정신병자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제극인을 맞은 사람들은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흉한 식인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깜빵을 가더라도 크게 한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극인 맞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무섭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판에 제극인이 일어나지 않고 운에서 제극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적 혼란 이런 걸 겪어요. 그래서 심리 정신 상태의 대단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그 틱장애라고 그러나요? 특정 행위를 하는 이러한 그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제극인은 굉장히 정신 상태가 만만치 않더라, 무섭다라는 것이 이 재의 가장 큰 흉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든 편제든. 그래서 이 흉작용 중에서 제극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극인이요. 네, 아주 크게 나타나요. 길작용은 이 재성은 뭐 아까도 나왔죠. 관을 생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그 뭐냐 남편을 보좌하고 상사를 보좌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재가 유기하게 되면 복록이 있는 거죠.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이런 사업 능력, 재테크 능력, 돈 이렇게 관련 있는 거죠. 자, 이 정제는요, 관을 생할 때 편제만큼 세게 생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있으면 조금 청백리거든요. 뇌물을 크게 못 먹고 복무만 맞는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좋죠. 청백리. 예, 많은 분들이 바라는 청백리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요즘 사회가 이 청백리 별로 안 좋아하죠. 타인이 청백리인 것은 좋은데 내가 청백리는 안 돼야죠. 안 되고 싶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청백리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에서는 이 편재성이 강한 이러한 성향이 좀 강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기타의 성향 중에 재성이 일지에 있으면 재정권을 장악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남녀공이 똑같아요. 남녀공이.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일주가 갑진, 갑술 다 지지에 이 재성을 깔고 앉은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 이런 식으로 경인, 신묘 전부 다 일지에 재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재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남녀 공통적으로 재정권을 자기가 깔고 앉았기 때문에 나의 자리 밑에다 둔 거거든요. 이 일간 밑에다 두게 되면 이것은 재정권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지 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은요. 재정권을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래서 어떤 단체, 모임 이런 데서 이 돈을 투명하게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아서 재정권을 내놔. 그래도 끝까지 안 내놓고 그 재정을 뺏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일제 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고요. 부부지간에는 남자가 이렇게 재를 깔고 있다. 그러면 재정권을 살림의 어떤 재정권을 여자에게 안 주고 돈을 자기가 쥐고 흔들어요. 또 일지에 재를 깔고 있게 되면 여자를 쥐고는 힘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늦게 돌아다니고 어디를 나다니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직장인이라면 그건 다 허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이 재를 깔고 앉아 있는 일주들, 연월 일시 중에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연과 주죠. 일의 연과 주. 자, 이렇게 일주가 일주의 일지가 재성인 사람들은 재정권 또 혹은 재를 움켜잡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명이 재성의 인성을 극해하면 어른을 모시기 싫어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남자도 똑같아요. 재극인을 치는 자들이거든요. 재극인을 치게 되면 정신세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면이 많죠. 그래서 이 재극인을 받는 분들 보게 되면요. 관성이 통관을 잘해주거나 비겁이 재성을 잘 극제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뭔 얘기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 임수가 인성이고요. 여기에 무토가 재성이라고 쳐요. 그럴 때 사주의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이 있고 이쪽에 임수가 있고 이쪽에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이렇게 토국수를 잘 못하죠. 이 간목에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국수를 못하죠. 그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있고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 무토는 임수를 끊임없이 극을 할 수가 있죠. 그 임수는 여기에 극받으랴 그 다음에 여기를 상해주랴 얘는 불쌍하고 외로워요. 고달파요. 그런데 이 임수가 여기에 극제를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수생목을 할 겨를이 없어요. 힘이 너무 없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정신세계가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게 돼요. 이 사람이. 간목이라는 사람이 나는 어머니가 날 돌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정신세계가 현실로부터 이 재는 현실이거든요. 이 재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신세계거든요. 이건 물질과 돈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돈 현실에 내 정신세계가 피해를 받고 있어 라는 피해 망상적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망상일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죠. 실제로 그걸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 이 자리가 내가 생을 제대로 못 받으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범상치가 않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요것 때문에 아까
뺐는데요. 재성이라는 별은 수명성이에요. 수명성이 바로 재성입니다. 수명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반드시 잘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다신약의 재능왕하고 다시 이 재운이 또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재성이 뭐 이렇게 무토가 더욱더 강해지거나 이렇게 재성을 감당을 못하거나 재 문제가 발생되는 운이 발생이 되게 되면 대부분 수명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다치거나 아프다면 조금이 아니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성이 운에서 3번 충을 받게 되면 대운, 세운, 오른에서 연차로 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해에는 비명 횡사하거나 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 재성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이 재성의 그 기본적인 성향을 정리를 해보죠. 재성은 일단은 어찌되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곧 그 화폐도 의미하지만 실리거든요. 실리.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물이죠. 예를 들어 식신이나 상관으로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기술 많이 썼어요. 그러면 뭔가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은 돈, 결과, 어떤 성과물 등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결과를 잘 못 내요. 용두삼이에요. 즉 식신이나 상관은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재성이 없어요. 그럼 뭐냐? 과정은 잘하는데 결과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흥정은 굉장히 잘해요.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을 경우. 근데 마지막에 흥정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얼마 달라고 얼마 주세요 얼마에 파세요 여기에 이 결정을 잘 못해요.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요, 연봉 협상은 잘하는데 연봉 액수를 만족할 만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식상이 없이 재성만 있는 사람들은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요. 결과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그건 쓸모가 없다. 그 사람은 딱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상을 중요시 쓰는 사람이구나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묘론 흑묘론 이런 거 있죠. 검은 고양이든 뭐 흰 고양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예, 모택동이 한 얘기인가요? 등소평이 한 얘기인가요? 예. 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사람은 식상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재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이 그 재성은 이런 결과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이것이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세무, 무역 이런 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쪽이요. 그래서 또 뭐 금융도 되기 때문에 뭐 사채, 고리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펀드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예, 돈과 관련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재성은 공의가 이 편재와 정제는 그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감이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문제라가 바로 이 재성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당면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재성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재성.